안녕하십니까, 이창호입니다. 재계 현안과 이슈들을 깊이 있고 심도 있게 분석해보고 그 뒷얘기들을 나눠보는 CEO 파일 재계 뒷담화 시간 6월 11일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CEO 스코어의 박주근 대표님이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주에는 한 주 쉬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분들이 혹시 이게 뒤져보다가 녹화된 게 없다, 이게 좀 모르니까 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쉬었던 거죠? 네, 저희가 대만을 좀 가는 바람에. 자, 이 첫 번째 순서로 이제 이번 주 그 재계 인물 순서는 뭐냐면은 이제 조원태 회장, 이제 한진이죠. 조원태 회장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 주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조양호 전임 회장님이 지난 이제 6월 7일부로 사망한 지 2달이 됐어요. 벌써. 예, 4월 8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상속을 위한 이제 세금 규모가 대략 이제 결정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예. 얼마 정도 나왔고 어떻게 계산이 된 건가요? 이제 현재 법에 의하면 상속법에 의하면 이제 주식의 경우에는 사망을 시점으로 전 2달, 그다음에 이후 2달, 그러니까 4월 8일 날 돌아가셨기 때문에 6월 7일이 만 2달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4월 8일에서 6월 7일까지와 4월 8일에서 2월 7일까지. 그죠? 양쪽도 총 4개월간의 평균 종가를 평균을 냅니다. 주가, 상장 주식의 경우에. 그렇죠. 평균을 내서 그 종가에다가 보유주식을 곱해서 금액을 산정한 다음에 그에다 상속세를 내는데 단순 평균을 내는 거죠. 가중치를 두지는 않고. 실제 이제 상속 가액이 나왔겠네요. 그러면. 나왔습니다. 그래서 2달이 지났으니까. 실제 계산을 해봤더니 애초에는 한 1,900억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그게 이제 세금이 아니고 세금 세금만.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제 상속 금액은 훨씬 3,000억 이상 되는 거죠. 그렇죠. 훨씬 이제 많은 거죠. 그리고 그 30억이 초과하면 50%를 세금을 내고 거기에다가 경영권이 있다. 대주주다. 그러면 할증이 20% 붙어요. 50%에 대한 20%니까 10%가 더 붙겠죠. 6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0억을 상속을 하게 되면 실제로는 600억이 세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속세 기준이거든요. 그렇게 계산했을 때 4월 달에는 돌아가시고 나자마자는 재계에서 한 1,900억 정도를 계산했거든요. 그 당시 한진칼 주가 높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달 사이에 KCGI가 계속 부채질을 했어요. 경영권 분야에서. 그래서 주가가 계속 오르는 거죠. 그 바람에 상속세를 계산해봤더니 약 700억이 증가했습니다.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1,600억 정도 돼요. 현재 조양호 회장이 보유하는 주식은 한진칼 17.84%, 그리고 한진칼 우선주, 한진의 지분, 대한항공의 0.01%, 대한항공의 우선주 2.4%, 그리고 정석기업, 비상장 기업은 20.6%를 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다 60% 상속세율이 붙습니다. 비상장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전액에 대해서 60%가 그런 거죠. 가중치가 붙는 그리고 비상장의 경우에는 가중치가 좀 더 붙어요. 가중치가 30%가 붙어서 65%가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4개월 평균 종가가 33,118원이라서 이 현재 지분율을 고집했더니 한진칼의 상속세만 2,097억이 나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크죠? 그리고 나머지 계열사들의 지분 보유량을 합쳤더니 일단 보유 지분에 대한 상속세만 2,601억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굉장히 많이 나왔죠. 이게 이제 제가 볼 때 KCGI가 약 이 지분 가치에 한 최소 20% 이상은 더 보탰다. 상속세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2,600억이라는 상속세를 이제 새 상속 받을 자녀들은 지금 3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세 사람들이 의기투합을 해도 세금을 내기가 지금 힘든 실정인데 상속세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나요?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어제 사실은 어떤 라디오 프로에서 출연해서 같은 얘기를 하니까 한 청취자가
메시지를 보냈는데 얼마 안 되네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게 부자인 모양이다. 물론 이제 삼성 이제 그룹 가문 이런 데 비하면 훨씬 얼마 안 작긴 되지만 하죠. 사실은 네. 굉장히 큰 부담일 거예요. 그러면요. 네. 현금을 왜냐하면 들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그러면 뭐 지금 뭐 팔면 되지 않나? 못 팝니다. 왜냐하면 현재 KCGI가 지난 4월 8일 이후에 4월 8일 날 KCGI가 지분이 12.5%였는데 지금 15.98%로 올렸어요. KCGI가 강성부 펀드죠. 네. 그리고 최근에 이야기가 뭐냐면 강남의 개인 부자들에게 아야를 했다는 거예요. 강성부. 그래요. 네, 아야를 해서 KCGI 또 한진카를 주식을 살 테니 돈을 투자해라. 그러면 같이 올려주겠다라고 지금 현재 그 펀딩을 받고 있대요. 작은 모집. 강남에서 모집하고. 그러니까 조은태 회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지분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이 33%가 되지 않기 때문에 유전주가 불안한 상태에서 손을 댈 수 없는데 그러면 상속 재원을 뭘로 말을 하느냐?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조양호 회장의 퇴직금, 그렇죠. 첫 번째는 퇴직 위로금 이런 걸로. 첫 번째는 맞습니다. 조양호 회장의 퇴직금과 퇴직 위로금입니다. 현재 대한항공의 퇴직금을 400여 원을 결정이 됐어요. 결정이 됐나요? 됐어요. 네. 퇴직 위로금 규정에 대해서 이미 KCGI가 지난주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너무 많다. 네, 그거에 합당한 절차를 거쳤느냐. 절차. 딴지를 거는 거죠. 많이 내지 말라고. 계속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외에 조양호 회장이 등기문으로 재직했던 계열사가 9개 계열사입니다. 대한항공 포함해서. 제가 퇴직금과 퇴직 위로금 계산했을 때 최소 대한항공을 포함한 퇴직금이 약 1,200억 최소에서 1,6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이 퇴직금도 상속세에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퇴직금은 일단 그러면 들어갔다가 상속세를 빼고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2,600억에다가 1,200억, 최소 1,200억 합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1,200억 중에서 퇴직금에 대해서는 현금이기 때문에 50% 세율이 되거든요. 그죠? 세율이 다르네요. 30% 넘으니까. 이거는 이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600억을 퇴직금과 퇴직 위로금으로 받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만 대응해서 800억 정도 세금 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남은 돈은 800억이니까 며칠 봤을 때 2,600억을 상속을 내야 되는데 800억은 일단 세입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조 전 회장 보유 지분의 일부 매각과 주식 담보대출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민사법으로 그 특정한 유언이 없으면 17.84%가 어떻게 배분되냐면 부인인 이명희 전 이사장은 5.6%를 갖게 됩니다. 1.5 대 1대 1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4.5분의 1.5. 맞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3남매는 현재 2.3%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거기에 각각 약 7% 정도, 3.667% 정도를 가져가게 돼서 그러면 6% 정도. 3남매 6%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는데 이 6%의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나서는 배당을 굉장히 늘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액의 상속세가 발생했을 때는 영구연납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올 10월 달까지 상속 신고를 하면 돼요. 하는데 6분의 1을 먼저 내야 돼요. 올해까지는. 상속세의 6분의 1. 네, 전체 상속세의 6분의 1을 먼저 올해까지 무조건 내야 됩니다. 올해까지는. 10월 달까지. 6개월 한이니까요. 10월까지 6분의 1을 먼저 내고 나머지 6분의 5 금액에 대해서는 5분의 1씩 5년간 영구연납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3남매가 보유한 지분의 고액 배당을 계속해서 그 배당금으로 또 일부를 충당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고요. 세금을 배당 받은 걸로 세금을 낸다 이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익히 알듯이 조양호 회장이 생전에 굉장히 많은 급여를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100억 이상. 저는 조은태 회장도 회장이 됐으니까 그 정도 급여를 가져가지 않을까. 급여만 가지고도 또 세금을 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조양호 전임 회장이 현금 배당 받은 게 있다면 그렇죠. 현금도 있을 수 있겠네요. 현금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잘 모르는 일이고 또 그렇죠. 부동산도 있죠. 그렇죠. 부동산도 있을 그러니까 이거는 또 따로 상속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가진 현금이 많다면
그 상속세 떼고 받은 현금도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서 일부 또 납부할 그거는 수도 이제 가족 있겠네요. 얘기죠. 그렇죠. 네. 이제 그래서 그 두 가지 시나리오, 마지막 시나리오가 하나 있는데 네. 이건 언론에서 나오지 않더라고요. 공익재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그 한진그룹이 가지고 있는 공익재단이 정석재단, 그다음에 인하대학교의 인하 그 학원 재단이 있는데 이미 인하 학원은 한진칼의 지분 약 2.3% 되는 걸 갖고 있어요. 예. 근데 우리나라 그 법에 의하면 성실공익재단은 10%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고 의결권 있는 지분을 예. 10%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고 10%의 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고 정리를 가질 수 있어요. 만약 이 가족들이 동의한다면 17.84% 지분 중에서 약 7, 8% 정도를 나눠서 내는 건가요? 재단으로 줄 수 있죠. 그리고 재단 이사만 저희들이 장악을 한다면 의결권이 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상속세는 극단적으로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이 세 번째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10%가 넘어가면 또 안 되니까. 네, 안 그죠? 되니까 이제 뭐 인하학원의 몇 프로, 정석재단하고 나눠서. 그래서 사실은 어제 조현민 전무가 복귀하면서 정석재단을 맡는다는 이야기가 저는 의미심장하게 들렸습니다. 그게 좀 관련이 있을 수 있겠네요.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한진과 이 삼남매 동향을 가장 이제 예의주시하는 데가 아무래도 이 강성구 펀드로 알려진 KCGI일 텐데. 네. 지금 이제 경영권 개입에 이제 시동을 걸고 있다고 방금 얘기도 하셨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제 이제 그 방금 얘기하신 대로 조현민 전무가 이제 물컵 값지로 물러났다가 이제 한진 칼로 복귀를 하신 거죠.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건 사실은 14개월 만에 복귀해서 어제 굉장히 뭐 재계에서는 제일 뜨거운 이슈였죠. 그렇죠. 뭐 하루 종일 시끄러웠는데요. 뭐 그 또 며칠 전에는 광화문에서 사고까지 내시고 자동차 사고까지 수술도 내시고 늘 막 지금 물컵 값질은 일단 1심 판결이 나온 거죠. 무혐의로 나온 거죠. 그래서 지금 복귀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한진 쪽의 입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렇죠. 그걸밖에 할 게 없죠. 근데 사실은 저는 두 가지 정도를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 일부 재계에서 나온 얘기지만 이게 전무잖아요. 한진칼의 전무잖아요. 한진칼의 대표이사는 조원태 회장입니다. 그렇죠. 석태수 회장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게 임원 복귀는 대표이사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죠. 회장의 승인은 불가능하죠. 동생의 전무 복귀를 승인해줬다는 이야기는 뭔가 갈등이 풀렸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갈등은 뭐냐? 상속 관련해서 지분을 보태주겠다라고 잠정 합의문가 아니냐라고 1차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죠. 조현민 전무가 상속 재산에 대해서 조원태 회장한테 어느 정도 양보를 했거나 이제 의결권을 몰아주겠다라든지 힘을 보태겠다 가능성이 높다고 일단 1차 보는 거예요. 그건 그대로 해석하더라도 문제는 한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법적 문제가 없으니 문제가 없느냐라는 건 대부분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작년에 물컵 갑질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주주들 그리고 한진그룹 대한항공의 이미지 타격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공식 입장이 없었습니다. 돌아가신 조양호 회장이 딸을 잘못 키워서 죄송하다 대국민 사과까지 한 상황에서 14개월 만에 그것이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것도 없고 그리고 본인의 직접적인 해명도 없는 상태에서 복귀하는 게 맞느냐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건 무슨 문제냐면은 기업을 개인의 것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기업은 주주의 것이고 공동의 어떤 그렇게 봐야 되는 생각을 갖고 있을 텐데 경영자라면 이건 내 건데 내가 너희들이 뭔 상관이야 라고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는 사회적 가치에서도 굉장히 위배다 보는데 그에 대한 행동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 심각한 모랄 해저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가족끼리만 협의되면 다 끝난다. 뭐 이제 그런 생각이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건 뭐 구멍가게를 해도 예를 들어서 구멍가게를 하는데 내가 동네에서 뭔가 동네에 폐를 끼친 일을 했어요. 그거 쉽게 복귀 못했거든요. 그렇죠. 주주들도 피해를 받고 그런 상황에서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한진 관련해서 주식 가진 분들은 이제 초미의 관심사이고
자, 국민연금도 지금 한진칼 지분을 6.7%나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이제 한진의 미래는 단순히 한 기업만의 미래가 아닌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두 가지가 핵심인 것 같은데요. 일단 경영권 분쟁이 지금 가장 이슈고, 두 번째는 바뀐 조은태 회장이 사업을 잘할 것 같나라는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네, 주주 입장에서는. 주주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경영권 분쟁은 KCGI가 내년 3월까지는 굉장히 급속도로 공격을 할 것 같습니다. 현재 15.98%인데 대주주와의 차이가 겨우 2%밖에 차이 나지 그렇죠. 않습니다. 2%도 안 나죠. 1.1% 차이 안 나는데. 대주주라는 거는 이제 조양호 조양호 회장, 회장이 조양호 근데 회장이 조양호 안 회장이 계시니까 상속 지분을 분리했기 때문에 사실 대주주가 된 거예요. 사실상 1대주주 되는 거죠. 예, 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더 달리면 확실히 한진 일가들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분명히 생겼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강남 일대에서 음. 펀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식은 분명히 오릅니다. 제가 볼 때. 언제까지? 내년 3월까지. 내년 3월에 주총이 있지 않습니까? 주총의 지금 크게 두 가지인데 마침 조은태 회장이 등기사인 지가 내년 3월까지예요. 재신임을 받아야 됩니다. 재신임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고요. 왜냐하면 KCGI가 또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 조양호 회장이 생전에 작년 우리가 대한항공에서 등기사 탈락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33.4%만 표를 가지면 등기사 재신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다른 기업 66.7% 안전한데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부메랑이 돼서 내년에 조양호 회장, 조용태 회장이 재신되는 거 확답 못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약 16% 들고 있고 국민연금이 6.7%. 그 외에 개인주주만 좀 모집하면 34% 금방 채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큰 타격이고 조은태 회장이 등기사직에 재신임하지 못한다. 이거는 심각합니다. 예. 두 번째는 지금 조현민 전무가 복귀했다고 하지만 지금 조현아 전 부사장하고 어머님 이명희 여사와 또 어떻게 갈등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사실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경영권 분쟁은 굉장히 진행형이지 마무리된 게 아니다. 조은태 회장은 그러면 이걸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 사업으로 사실은 전망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 자신만의 아버지와 다른 색깔로 대한항공과 한진그룹에 대한 미래 청사진을 내놓아야 되고 자신의 업적을 내놔야 되는데 지난주에 있었던 IATA 연차 총회에서도 그건 조양호 회장이 만들어준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집행위원 된 것도 사실 조양호 회장이 만들어준 거거든요. 이건 조은태 회장의 업적을 볼 수 없다. 자신의 힘으로 한 게 아니다. 예, 그렇죠. 또 자신이 힘을 한 것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실제 냉정하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조은태 회장이 향후 대한항공에 뭘 보여주실까를 경영 능력을 보여줘야 보여줄 되는데 거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남은 6개월 동안 그걸 보여주지 않으면 제가 볼 때 내년에 그 등기사 재선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남은 6개월 동안 뭔가 혁신적이고 개혁적인 어떤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문제는 나올 수도 뭐 있겠네요. 지금 글로벌 경쟁이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국, 문제가. 중국 시원치 않고 네. 이 상황에서 사실은 유가 심상치 않아요. 그러면 그 지금 이란 사태도 있고 한국에 딱 걸리는 게 유가. 그렇죠. 그죠? 예. 글로벌 경기 둔화가 되면 운송업 줄어들고 물류 줄어들고 여행객 줄어든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하반기의 경제 전망이 만만치 않은 상태에서 대한항공은 뭘 보여줄 것이고 어떤 돌파구를 내놓을 것인가가 제가 볼 때 굉장히 우리가 주시해서 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내년 이제 3월까지는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오른다. 오를 가능성이 높다. 굉장히 높다. 책임은 네. 못 지지만 네, 굉장히 오를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그래서 높다. 불을 지필 것이다. KCI가. 네,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